지금 미국 전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축구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남미와 유럽의 전문가들마저 할 말을 잃게 만든 충격적인 인터뷰가 공개되었습니다. 2026년 2월 22일 MLS 역사상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개막전. 전 세계의 시선은 리오넬 메시와 손흥민이라는 두 거인의 맞대결에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종료 후 모든 카메라 플래시는 승패가 아닌 한 명의 수비수를 향해 터졌습니다. 바로 인터 마이애미에 떠오르는 신성, 브라질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의 센터백 미카엘이었습니다. 190cm의 거구, 강철 같은 피지컬을 자랑하며 메시의 새로운 보디가드라 불리던 그가 믹스트존 인터뷰 도중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자들이 당황하여 경기 결과 때문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미카엘은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승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제 축구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90분 동안 마주한 건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라운드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골이나 어시스트 같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미카엘이 목격한 것은 우리가 중계 화면으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공간을 지배하는 손흥민의 압도적인 아우라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브라질 출신의 엘리트 수비수가 왜 아시아에서 온 레전드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전율 돋는 90분의 기록을 아주 정밀하게 복기해보려 합니다. 시간을 경기 시작 직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콜로세움 스타디움은 7만 7천 관중의 함성으로 떠나르듯 했습니다. 미카엘은 경기 전 동료들에게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소니, 빠르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나도 브라질에서 가장 빠른 수비수였어. 피지컬로 밀어붙이면 충분해. 젊은 수비수의 패기, 그것은 명백히 오산이었습니다. 심판의 휘슬이 울리고 전반 10분이 지나자마자 미카엘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지고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피드는 달리기 속도입니다. 하지만 이날 손흥민이 보여준 스피드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미카엘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 순간을 공포 영화에 비유했습니다. 제가 공을 보고 있을 때 그는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개를 돌려 패스기를 확인하고 다시 그를 봤을 때 그는 이미 제 등 뒤 20m 지점에 가 있었습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공간 이동을 하는 유령 같았습니다. 전반 25분경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LAFC의 후방 빌드업 상황. 미카엘은 손흥민이 침투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뒷걸음질치며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완벽한 수비 위치 선정이었죠. 그런데 손흥민은 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미카엘이 뒷공간을 막기 위해 물러나는 그 역동작의 순간을 손흥민은 0.1초의 오차도 없이 간파하고 멈춰선 것입니다. 그 순간 미카엘과 수비 라인 사이에는 거대한 공간이 생겨버렸고 손흥민은 그 틈에서 유유히 공을 받아 동료들에게 킬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미친 듯이 질주해서 수비를 뚫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그것은 언제 뛰어야 하는지 아는 침착함이었습니다. 미카엘은 자신의 스피드와 피지컬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막기 위해 뛴 것이 아니라 손흥민의 그림자를 쫓아 허우적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프타임,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미카엘의 유니폼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반면 손흥민의 호흡은 너무나 일정했습니다. 이것이 베테랑과 신인의 차이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를 읽는 시야의 차이였습니다. 이날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전반전 분석, 도중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보십시오. 그는 공격수지만 마치 미드필더처럼 경기장 전체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공을 잡지 않았을 때 그의 손짓 하나에 LAFC 선수들이 체스 말처럼 움직입니다. 이건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라운드 위의 감독입니다. 후반전, 마이애미의 맹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메시와 수아레스가 이끄는 공격진은 무서운 기세로 몰아붙였습니다. LAFC의 젊은 선수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던 그 위기의 순간, 빛난 것은 손흥민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미카엘은 수비 진영에서 손흥민을 관찰하며 소름이 돋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팀이 공격할 때였습니다. 손흥민은 수비 가담을 하러 내려왔는데 공을 뺏어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딱 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우리 팀이 패스하고 싶은 길목의 정중앙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이애미의 패스 줄기는 차단되었습니다. 그는 소리 지르며 동료들을 다그치는 대신 가장 위험한 공간을 먼저 선점하고 동료들에게 눈빛 후 위치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후반 60분경 미카엘이 공을 잡고 빌드업을 시도하려 할 때 손흥민과 눈이 마주친 순간이 있었습니다. 미카엘은 그때의 압박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은 내가 어디로 찰지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압도되었고
결국 허둥지둥 백패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싸움 한 번 없이 저를 제압한 겁니다. 축구에서 가장 무서운 선수는 화려한 개인기를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상대가 무엇을 할지 미리 알고 그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선수. 바로 이날의 손흥민이 그랬습니다. 그는 90분 내내 마이애미의 수비진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지고 놀았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스코어보드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승리팀에게 보내는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90분 내내 클래스가 무엇인지 증명한 한 선수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습니다. 미카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체력이 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에서 날고 긴다는 공격수들을 다 막아봤던 그였지만 이날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기술이 아니라 도의 경지였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 미카엘의 눈물은 바로 이 지점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꽤 괜찮은 수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손흥민 선수는 저에게 축구가 단순히 공을 차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그는 저보다 10살이 많지만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저보다 10배는 강했습니다. 특히 그가 보여준 침착함은 미카엘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공격수가 수비수 앞에서 그렇게 평온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칼 들고 덤비는 저를 맨손으로 제압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그 경지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려야 하는지 그 무게가 느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인터뷰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져나왔습니다. 유럽의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미국에 가서 은퇴를 준비하는 줄 알았더니 축구의 신이 되어가고 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적장인 마이애미의 타타 마르티노 감독조차 공식 인터뷰에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메시를 보유한 감독으로서 이런 말하기 힘들지만 오늘 경기의 지배자는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수비진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고 우리 미드필더진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피드, 시야, 리더십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는 MLS의 레벨을 혼자서 몇 단계 올려놓았습니다. 손흥민은 화려한 골 세리머니 대신 묵묵히 땀 흘린 동료들을 안아주고 상대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는 토트넘 시절의 캡틴, 아니 그보다 더 성숙해진 축구 도사의 풍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기량이 쇠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LA에서 목격한 손흥민은 그 통념을 비웃듯 박살냈습니다. 폭발적인 스피드는 여전했고 거기에 수백 번의 전투를 치르며 얻은 노련함과 침착함이 더해졌습니다. 미카엘이라는 젊은 재능이 오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닿을 수 없는 하늘을 바라본 인간의 본능적인 경외심이었을 것입니다. LAFC에서의 첫 공식 경기, 손흥민은 자신이 왜 월드클래스라 불리는지, 왜 전 세계가 그를 사랑하는지 90분의 드라마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잘 차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라운드 위의 공기 흐름마저 바꾸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오늘 미카엘의 눈물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단순한 승리를 넘어 존재 자체만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의 캡틴 소니가 미국 무대에서 써내려갈 새로운 전설은 이제 막 올 시즌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명품을 사기 위해 백화점 문이 열리기도 전에 줄을 서는 사람들, 이른바 오픈런 현상을 봅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그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들. 그들은 언제나 갑이었습니다. 소비자가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제발 팔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자본주의 패션계의 절대 불변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이 견고한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뒤집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파리, 밀라노, 뉴욕의 패션 회장들이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은 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샤넬의 고위 임원이 로스앤젤레스의 한 훈련장 앞에서 서성이고 버버리의 수석 디자이너가 친필 편지를 들고 호텔 로비를 지킵니다. 심지어 루이비통 그룹의 회장은 직접 전용기를 띄워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이 낳은 월드클래스, 손흥민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브랜드 위에 브랜드가 된 한 인간이 어떻게 거대한 명품 제국들을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손흥민의 충격적인 선택이 전 세계를 어떻게 경악시켰는지 아주 내밀하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패션계의 역사책이 다시 쓰이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토트넘을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LAFC로 이적을 확정 지은 그 순간부터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함과 실리콘밸리의 혁신,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자본이 뒤섞인 욕망의 용광로입니다. 이곳에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불꽃이 떨어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의외로 스포츠계가 아닌 금융계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핀테크 기업 와이어바알리의 행보가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와이어바알리는 한국 핀테크 기업 최초로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단순히 로고 하나 박는 수준이 아닙니다. LAFC의 레리 프리드먼 공동대표가 직접 나서서 손흥민이 가져올 글로벌 팬덤과 와이어바알리의 기술력이 만나면 이것은 3조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품 브랜드들이 이 움직임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버버리, 랄프 로렌, 투미 등 세계적인 브랜드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하며 완판남의 위력을 증명해왔습니다. 그가 공항에서 무심하게 걸친 코트 한 벌이 전 세계 매장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한 명품 회장들은 이제 그가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판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패션 전문지 보그 비즈니스는 최근 칼럼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기업이자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다. 그가 미국에 상륙한다는 것은 아시아 시장과 북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치트키가 생겼다는 뜻이다. 지금 명품 브랜드들이 그에게 줄을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영 직무유기다. 그렇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 이름만 들어도 압도되는 이 거대 공룡들이 왜 자존심을 버리고 손흥민의 훈련장 앞으로 달려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침체된 명품 시장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현장의 디테일한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LAFC의 훈련장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UCLA 캠퍼스 인근. 평소라면 학생들과 선수들만 오가야 할 이곳에 검은 세단들이 질비하게 늘어섰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면면이 가관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어사의 부회장은 직접 쇼핑백을 들고 경호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프랑스 비사의 마케팅 총괄은 손흥민의 에이전트와 단 5분만이라도 대화하게 해달라며 땡볕 아래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플런이라 부르는 현상. 새벽부터 텐트를 치고 명품 가방 하나 사겠다고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모습이 정확히 180도 뒤집혀 재현된 것입니다. 갑과 을의 완벽한 전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카타르시스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손흥민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의 스타들이라면 억 단위의 계약금과 한정판 선물 공세에 흔들릴 법도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 모든 제안을 보류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축구에 집중할 때입니다. 팀 훈련에 방해가 되는 어떤 외부 활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현장에 있던 명품 관계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백지수표 제안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커스텀 시계도 손흥민의 축구에 대한 진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현지 매체 디 애슬레틱의 기자가 전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한 명품 브랜드 임원이 저희는 손흥민 선수의 훈련이 끝날 때까지 밤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손흥민은 훈련을 마치고 나오며 그들에게 다가가 생수 한 병씩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 마음은 경기장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거절마저도 품격이 달랐습니다. 무례하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이 일화가 퍼지자 오히려 명품 업계에서는 손흥민에 대한 평가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델이다. 그의 우아함은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결국 명품 회장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갈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브랜드는 돈으로 가질 수 없기에 더욱더 갖고 싶은 성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치열한 영입 전쟁 속에서 유일하게 웃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던 한국의 핀테크 기업 와이어바알리입니다. 모두가 손흥민 개인에게 매달릴 때 그들은 영리하게도 손흥민이 속한 팀인 LAFC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손흥민은 개인 광고 촬영은 거절했지만 팀의 공식 파트너로서 진행하는 활동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와이어바알리의 전유나 CM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단순한 모델로 소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LA에서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 그리고 그가 연결할 한국과 미국의 커뮤니티에 주목했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와이어바알리와 LAFC가 함께 준비한 지역 사회 공헌 프로그램에 직접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LA의 한인타운을 방문하고 교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이것은 명품 화보를 찍는 것보다 손흥민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와이어바알리는 수천억 원을 쏟아부으려던 명품 브랜드들을 제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흥민과 함께 호흡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거칠애보다 진정성과 연결을 택한 전략이 손흥민의 철학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샤넬 회장도 루이비통 회장도 갖지 못한 손흥민의 시간. 그것을 얻어낸 것은 거대 자본이 아니라 선수의 마음을 읽어낸 통찰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흥미로운 역설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직 땀방울만 흘리는 한 청년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말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보면 그 말이 틀렸음을 깨닫습니다. 명품 옷을 입어서 그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입었기에 그 옷이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명품은 로고나 가격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업에 미쳐있는 열정, 거액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품격.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그 자체가 바로 대체 불가능한 명품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이 놀라운 드라마는 물질 만능주의에 찌든 우리 사회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샤넬조차 줄 서게 만든 남자 손흥민. 그의 새로운 도전이 미국 대륙을 넘어 전 세계에 어떤 울림을 줄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